부동산 임장을 갔는데 어디 부동산에 들어가야 될까? 망설이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집을 보기로 부동산과 사전에 예약을 맞춰놨는데 막상 부동산에 들어가려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걱정되시나요? 부동산 문 앞에 급매, 급급매, 초급매, 융자, 세안고 이런 문구들이 쫙 써 있는데 내가 이런 용어들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부동산 소장님이 뭔가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면 나 호구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불안하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괜히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 했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은 어쩌면 내 전 재산을 다 투여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부동산 소장님이 하는 말들 하나하나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저도 처음에는요, 부동산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부동산 소장님이 막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대답만 하고 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 용어를 모르니까 대화도 재미가 없고 내가 더 세부 정보들을 캐치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버릴 수 있도록 부동산 들어갈 때부터 순서대로 해서 알아야 할 부동산 기초 용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이 정도까지 알아야 한다고 하는 용어들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들어갈 때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기초용어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매매, 전세, 월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매라는 건 내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소유권이라는 건 모두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내 소유, 내 것이 되는 권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권리를 사고 파는 것, 여기서 파는 사람을 매도인, 매도자라고 하고요. 아파트의 소유권을 사는 사람을 매수인, 매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소유권이라는 걸 나에게로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즉 집값을 가지고 와야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내가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파고 들어보면 이 집값도 여러 가지로 내가 마련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번 돈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월급을 열심히 받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재테크, 주식, 코인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놨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은행에서 융자, 즉 대출을 받아서 또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이런 모든 돈들을 합산해서요. 내 집 마련, 즉 집값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증표가 바로 등기 권리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등기란 이 집은 소유권이 내 집이야 라는 걸 공식적으로 기록해 놓은 문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 권리증은 매수인이 집값을 모두 지불했을 때 나오게 되는 거겠죠. 또 여기서 집값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집값을 지불하는 단계도 총 3단계로 나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집을 사려면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함께 만나서 계약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이때 계약서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이 계약서를 쓸 때 넣는 돈을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금은 총 아파트 집값의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1억이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할 때 처음으로 우리가 집값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제일 처음에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어 라고 찜해 놓는 단계가 있는데 이걸 가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걸 찜해 놓기 위해서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가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보내놓는 걸 의미합니다. 가계약금을 얼마 보내야 되는 거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따로 정해놓은 금액은 없고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에 있을 때는 가계약금을 조금 많이 보내기도 하고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에 있을 때는 가계약금을 최소한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상승의 흐름에 있을 때 짧게는 하루 만에, 길게는 일주일 만에도 집값이 올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하기 전에 아파트의 집값이 더 올라버려서 이 금액으로 내가 매도를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조금 더 받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가계약금을 적게 보내놓게 되면 계약을 하기 전까지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부동산이 하락장에 왔을 때 매수인 입장에서 이걸 내가 비싸게 사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거나 나 아직 집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가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면 그 계약 자체가 성사가 되지 않게 되겠죠. 상승장이 왔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은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백배상이라고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계약금을 보내놓을 때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 매매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문자로 남겨서 효력으로 입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 남은 돈을 마련해서 보내줘야 이게 내 집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통상적으로 3-4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중간 정도 지점에 일부 돈을 보내줄 수도 있는데 이때 보내주는 돈을 우리는 중도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3-4개월이 지나고 마지막 남은 돈을 보내주는 것을 우리는 또 잔금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잔금까지 납부가 되었을 때 그 집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오게 되고요. 등기 권리증에도 매수인의 이름이 기재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통상적으로 법무사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세, 월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임대인은 집주인, 즉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임차인은 세입자, 즉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먼저 전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이라는 목돈을 맡기고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월세는 전세와 개념은 대부분 똑같지만 보증금 외에도 월마다 내는 임대료라는 게 추가된다는 사실, 이게 전세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모아놓은 돈이 목돈이 있다, 이러면 전세로 거주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면 또 전세로 거주하게 되겠죠. 반면에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세자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찾게 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되겠죠. 또 여기서 우리가 반전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그 비용 중 일부를 임대료로 매월 낼게요 해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을 일부 낮추는 대신에 임대료가 매달 나가게 되겠죠. 근데 사실 반전세도 월세의 개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증금이 좀 높은 걸 반전세, 보증금이 낮은 걸 월세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 정도를 계약 기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임대료의 경우 종전에 맺었던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올리고 내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매매, 전세, 월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나오는 부동산 용어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들어갈 때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기초용어 시리즈 1편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오늘 매매, 전세, 월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도 2편, 3편 쭉 이어지면서 개념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